가장 오래 함께 했는데 왜 이렇게 낯설까요? 남편이 가장 낯설게 느껴질 때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고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저녁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말을 꺼낼 만한 무언가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오늘따라 그 옆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요즘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슨 꿈을 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감각은 처음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우리가 말이 없는 편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달램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낯설미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 아래서 잠을 자고 아이의 첫걸음마를 함께 보고 부모님의 임종을 함께 겪은 사람. 그런데 오늘 밤 그 사람이 문득 낯선 타인처럼 느껴집니다. 이 감정이 이상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 감정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려 합니다. 낯설의 감정 설명.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오래 알수록 더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가까울수록 더 편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깊이 알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오래 있다고 해서 서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함께한 탓에 상대를 이미 다 안다고 전제하고 살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니까 새롭게 볼 이유가 없고 자주 함께 있으니까 특별히 대화를 나눌 계기도 없고 익숙하니까 굳이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사랑이 식었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기엔 이 감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사랑이 식은 것과 정서적 연결이 희미해진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걱정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마음이 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과 내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졌습니다. 따뜻하게 닿는 무언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서로에게 가닿는 말이 줄어들고 눈이 마주쳐도 그 안에 담긴 것이 예전과 다릅니다. 이것은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의 형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는 종종 낯설미라는 감각으로 느낍니다. 낯설은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관계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역할 중심의 결혼 생활 분석. 결혼 초를 떠올려 봅니다. 처음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무엇을 함께 했습니까? 살림을 나눴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돈을 벌고 집을 장만했습니다. 부모님을 챙기고 명절을 세웠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를 의논하고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함께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함께 해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삶이 자신이 원하던 삶인지, 이런 질문들을 부부끼리 나눈 기억이 선명하게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의 내면을 잘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서로의 속마음까지는 모른 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삶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버거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이 먼저였고,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하면 절약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였고, 시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병간호가 먼저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기능으로 먼저 보게 되는 일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집안일을 함께 분담하는 파트너로서 그 역할들은 모두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잘 해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뒤에 있는 사람, 역할을 내려놓았을 때 드러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경우 역할이 너무 두꺼워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느끼는 낯설매의 한 뿌리일 수 있습니다. 역할이 하나씩 줄어드는 지금, 역할 뒤에 있던 사람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은 그 역할 안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역할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떠난 후의 공백, 자녀가 독립한 이후 많은 부부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집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은 느낌, 저녁 식탁이 조용해진 것, 주말이 비어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 주제가 줄어든 것.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가 자연스러운 대화의 매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저 아이 요즘 친구 관계는 어떤지,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개가 사라지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남는가? 이것은 불편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가 이 지점에서 멈칫합니다. 아이 이야기가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살림 이야기 말고, 일 이야기 말고, 건강 이야기 말고, 그냥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대화를 마지막으로 나눈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이가 떠난 후의 공백은 단순히 집이 비어 있다는 공백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던 구조가 사라진 공백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공통의 목표가 있었고, 같이 걱정해야 할 대상이 있었고, 함께 기뻐할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사라지고 나면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아무런 역할 없이, 아무런 임무 없이, 그냥 나와 당신. 그 마주함이 어색하다면 그것은 관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 마주함을 한 번도 충분히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마주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낯선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낯선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 남편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 낯설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저 사람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은 단순히 상대를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관계의 중심이 아닌 것 같다는 감각. 아이가 있을 때는 내가 가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집안을 꾸려나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고, 아이들도 자기 삶이 있고, 나는 그 모든 것의 바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감각이 낯설미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편이 낯선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나의 자리가 달라진 것 같다는 감각. 또 하나의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사람과 앞으로 수십 년을 더 함께 해야 하는데 이렇게 서로 낯선 채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지. 변화를 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 그 답답함이 때로 상대에 대한 이유 없는 짜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 긴 침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혹은 자식에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면 뭔가 더 복잡해질 것 같고 괜히 상처를 줄 것 같고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삼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도 잘 모른 채. 하지만 이것만큼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 두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관계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의 거리감이 두렵고 낯선 겁니다. 낯설음을 다시 보는 일, 낯설음을 위기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낯설음을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낯설음은 아직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모른다는 것은 아직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여지는 바로 이 낯섦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다 안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것은 그 시절의 역할 안에 있는 상대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시절의 남편, 직장을 다니던 시절의 남편, 무언가를 향해 분주하게 달려가던 시절의 남편. 그런데 그 역할들이 내려앉은 지금
조금 다른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더 조용해졌거나, 더 내향적으로 변했거나, 혹은 반대로 젊었을 때는 몰랐던 취향이나 관심사가 생겼거나, 그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도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겨우 알았고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의 낯설미, 그 처음의 낯섦과 비슷한 성질일 수 있습니다. 다시 알아가야 하는 시간이 온 것.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의 패턴이 쌓여 있고 서로에게 익숙해진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상대를 새롭게 본다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낯설문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전환점입니다. 침묵의 의미를 다시 읽는 일. 부부 사이의 침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침묵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굳이 말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 조용함. 그리고 다른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말이 없는 게 편안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침묵. 서로에게 닿는 말을 잃어버린 침묵. 두 종류의 침묵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전자는 아늑하고 후자는 어딘가 텅 빈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 집의 저녁 침묵은 어떤 쪽에 가까운가요? 이것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무언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 작은 서운함, 작은 기대, 작은 바람, 이것들은 대부분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말하기 민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말해야 하나,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말했다가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계속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지 않은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침묵이 됩니다. 그 침묵이 두꺼워지면 낯설미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쌓인 것들이 있다는 것. 그 쌓인 것들을 녹이는 방법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주 작은 질문 하나, 아주 짧은 눈맞춤. 그것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가 가진 힘. 부부라는 관계에는 다른 어떤 관계와도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이 역전됩니다. 자녀가 자라면 부모가 기대는 구조가 됩니다. 친구 관계는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이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독립해도 남아있고, 직장을 떠나도 남아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남아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함께 견뎌온 사람. 가장 늦게 시작되는 이해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의 남편은 왜 저러나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그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 사람이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상대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내 감정이 너무 커서
상대의 감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운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들이 너무 크고 선명해서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는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내 안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고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랜 관계가 주는 가능성입니다. 다시 보는 것, 다시 듣는 것, 다시 알아가는 것, 그것은 젊었을 때보다 지금 이 나이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부부는 마지막까지 남는 관계입니다. 부모 역할은 아이가 자라면서 변합니다. 직업적 역할은 은퇴와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들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삶의 마지막 시간까지 곁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나머지 시간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흘러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거창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더 바라보는 것, 조금 더 질문하는 것, 조금 더 들으려 하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서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낯설문 거리가 아닙니다. 아직 다 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늦게 시작되는 이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때로 가장 깊고 따뜻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낯설게 느껴질 때 우리는 시선을 남편에게 향합니다. 저 사람이 달라진 건지, 저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한 건지,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런데 잠깐 그 시선을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나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남편과의 관계 말고 나 자신의 이야기. 지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서 의미를 느끼는지, 어떤 시간을 보낼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이것들을 알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가족 중심으로 살아온 분들 중에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른 것을 우선에 두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조금 시간을 내어도 됩니다. 내가 풍요로울 때 관계도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내 삶에서 의미를 찾고 있을 때 남편에게 모든 것을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을 때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갈 때 남편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낯설음을 느끼는 것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감각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수십 년의 역할, 그 역할이 내려앉은 자리, 거기서 비로소 드러나는 두 사람. 그 낯설미 두려움일 수도 있고 동시에 가능성일 수도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저녁이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어제의 식탁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남편의 옆모습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떠오른 것을 잠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진 것이 언제였습니까? 요즘 어때? 요즘 뭐가 즐거워? 요즘 뭐가 힘들어? 이런 물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을 향한 작은 호기심 하나. 오늘은 남편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하루가 되어도 좋겠습니다. 낯설문 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다 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직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어쩌면 꽤 소중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